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스페셜리스트 커스텀 엔지니어라는 롤로 일하고 있는 매웅재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연사분들께서 구글이 어떻게 AI 발전시키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 걸 사용하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야놀즈에서 어떻게 쓰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 플래시를 쓰면 얼마나 좋다는지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례들을 쓰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또 어떻게 쓰이고 있고 저희의 비전 모델인 이마젠을 소개해 드리고 또 이마젠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되게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짧게 단축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인간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져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되게 많은 수작업도 들고 고민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클릭 몇 번이나 프롬프트 몇 개만 작성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자체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 나는 우리만의 모델로 좀 더 우리 비즈니스 문제에 확실히 잘 푸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를 만들고 있고, 제미나이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태생적으로 이 아이는 멀티모달리티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오디오 같은 것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랭스가 굉장히 길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2밀리언이라고 말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은데 비디오로 따지면 2시간이면 보통 이제 인사이드 아웃 요번에 2가 영화가 1시간 56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성 22시간, 이미지가 6,000장, 마지막으로 PDF가 600페이지면 이제 책 같은 것들이 다 하나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뭐 몇 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긴 컨텍스트 랭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 더 이제 멀티모달리티에 관련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제미나이의 멀티모달리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앞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 다음 5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밋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그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고, 두 번째는 그 행사의 연사들 중에서 구글러가 아닌 사람은 몇 명이고, 세 번째는 켈빈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몇 초에 등장하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연사들 중에서 관객에게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몇 번 나오는지,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 연사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5개의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밋 4월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일단 구글 클라우드 서밋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ow, this is awesome. Welcome everyone to Google Cloud Summit Seoul. 앞으로는 구글과 함께 AI 모델 학습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에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레이셔널 및 답변을 동시에 학습한 이 작은 모델은 큰 모델의 특성을 훨씬 더 잘 흡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요 5개 퀴즈에 대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너무 많고 정보들이 너무 많죠. 답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행사에 총 3,056명이 참석했었고, 두 번째 이제 구글러가 아닌 사람은 5명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은 잘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계신 분은 2명이 동시에 나왔을 때 왼쪽에 있던 사람이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제 매니저인 커스텀 엔지니어링 매니저 켈빈님이고, 이분은 이제 1분 21초에서 24초 사이에 등장했고, 연사들이 이제 청중을 향해서 인사를 할 때 한국어랑 영어랑 합쳐서 총 3번 웰컴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사는 저희 팀의 지영님이신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보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미나이한테 그냥 이 영상과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물어보게 되면 11초 만에 요 5가지 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미나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들이 가능한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그 영상에서 3,056명이 나왔다라는 영상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판별해 가지고 또 찾았고, 구글러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 연사들의 소속 정보가 구글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또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연사들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오디오 소리를 듣고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제미나이는 이미지, 영상,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아웃풋으로 내오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어떻게 쓰이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품 이미지만으로 설명문을 생성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을 올릴 때마다 이 상품에 대한 설명문을 써야 되는데요. 매달 수만 개, 이제 막 우리 사이트가 엄청 잘 나가면 이제 수백만 개의 상품이 올라오겠죠. 그럼 그 상품마다 설명문을 매번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의 설명문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는 카피라이터를 전문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 톤에 맞게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때 그냥 제미나이한테 상품의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사진 속의 상품을 설명하는 한 문단의 글을 작성하고, 설명에는 상품의 모양, 소재, 디자인, 색상이 포함되어야 되고, 고객이 상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설명해라 라는 요 3문장을 넣고 돌리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양말은 발 전체에 흰색 픽셀화된 공룡 선인장 3가 그려져 있어 인터넷이 끊겼을 때 나타나는 인기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크롬 하시다가 인터넷 끊겼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디노가 나와가지고 막 게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얘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카피라이터들은 업무 생산성이 확 올라가게 되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텍스트 프롬프트 자체를 제가 지금 되게 단순하게 3줄로 입력했는데, 이걸 되게 정교하게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우리 브랜드에 맞는 고유한 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나 우리 브랜드가 추구한 톤을 그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기획전이나 특별 이벤트 같은 것들에 맞춰서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3문장을 제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넣고 싶은 상품의 이미지를 고릅니다. 이게 제가 저작권 이슈 때문에 구글 굿즈만 가지고 이제 데모를 만들다 보니까 더 생생하고 막 재밌는 표현 같은 것들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상품 같은 거 넣었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이제 검은색 무광 처리가 돼 있고 바닥이 은색이라서 검은색과 대비를 이루고, 구글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각 브랜드의 상징을 색상하는 걸로 칠해져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상품 설명문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나 더 보면 이런 선글라스인데 제미나이 프로한테 시키면 한 3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선글라스는 재밌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클래식한 웨이퍼러 스타일의 프레임은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었으며, 뭐 측면에는 구글 로고가 있어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생성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성시켰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또 누르면 되고 또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엄청 편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공룡들이 막 엄청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그런 셔츠인데 이제 검은색 바탕에 공룡과 선인장이 그려져 있고 뭐 장난기 넘치는 디자인은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독특한 패션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적합하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일반적인 사람은 안 입을 것 같다는 옷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요거를 이제 좀 더 응용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라이브 쇼핑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쇼핑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라이브 셀러들이 방송을 막 진행을 하는데 요 방송된 상품을 현장에서 그냥 즉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미리 정보를 입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이후에 플랫폼에서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송 촬영 중에 사진을 한 장 찍고 텍스트 프롬프트 미리 입력되어 있으면 엔터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사진 속 상품의 이커머스 카테고리를 분류해주고 소개글 써주고 해시태그를 써줘라고 하면 오른쪽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옷은 의류 중에서도 티셔츠고 티셔츠 중에서도 구글 로고가 새겨진 프린팅 티셔츠다 라는 게 나오고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서 편안한 착용감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데일리 아이템이고 구글의 상징적인 로고의 포인트를 더해 유니크한 매력을 발산하는 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송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나중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셀러는 자신의 매출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제 제미나이가 쓰이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일링 분석에 대한 건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추천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산 거를 추천해 주거나 내가 산 물건과 비슷한 걸 추천해 주거나 이게 뻔하잖아요. 보고 아 이거 너무 뻔한데 별로 이제 내 개인화된 추천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추천이 제네레이티브 AI로는 가능하냐? 아이템에 어울리는 추천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아까 그 공룡들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셔츠를 넣고 이 상의에 맞는 하이힐 스타일을 추천해줘라고 제미나이한테 시키면 이제 제미나이가 말을 하겠죠. 이 귀여운 공룡 프린트가 있는 캐주얼하면서 재미있는 이 티셔츠에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입고 싶다면 데님 셔츠를 받쳐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련되고 댄디한 스타일을 입고 싶으시다면 슬랙스를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되게 길게 나온 거를 짧게 이제 줄여가지고 요 정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제 데님 셔츠 말고 다른 상품들도 여기서 추천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여기다 넣어서 추천을 하게 되면은 기존 추천과 경험이 다른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최근 상품 구매를 했을 때 그거에 맞춰 추천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얘가 무슨 근거로 나한테 추천했는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explainable AI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얘가 나한테 뭘 추천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보시면 30일 전에 새우깡을 샀고 20일 전에 삼겹살을 샀고 어제 갑자기 삽을 산 사용자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추천해 줄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캠핑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삽을 들고 삼겹살을 어디서 구워 먹고 막 하고 있다면 약간 이 사람 약간 캠핑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맞춰 추천을 해주고 바베큐 관련된 요리 상품도 추천해주고 새우깡을 먹은 거 보니까 스낵 간식류를 추천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추천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시나리오에 맞춘 가정을 가진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추천에 되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의사랑 대화를 할 때나 고객센터에서 대화를 할 때 다 음성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한데 내 입맛에 맞게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포맷도 내 입맛에 맞추고 활동도 내 입맛에 맞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명의 나오는 대화를 올리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음성 내용을 화자별로 분리해서 요약하고 이 팟캐스트 다음 팟캐스트의 에피소드의 주제와 질문을 작성해줘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계신 한나 프라이 교수님이 했던 얘기랑 그 다음에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비스 하사비스가 한 얘기를 쭉 요약해서 알려주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요약해 와가지고 실제로 질문 리스트도 뽑아주고 답변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바꿨을 때 하면 좋겠냐. 예를 들면 회의록을 작성해 주더라도 그 다음 환자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특정 나라의 특정 종교에서는 드라마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예전 같았으면 동영상을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미나이한테 영상을 던지고 지금 이제 그 피차이가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을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본 건데 이제 화자가 양손을 모으고 있는 시점을 잡아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다 찍어주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컷만 자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손을 들고 있던 술을 마시던 담배를 피고 있던 특정 장면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그 장면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업무 생산성이 향상돼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제미나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멀티모달리티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멀티모달리티, 두 번째는 롱 컨텍스트. 롱 컨텍스트를 이용하면 무슨 것들이 가능하냐면 대하 소설, 막 소설 엄청 긴 거, 웹소설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그 소설이 우리 사이트에 맞는 검열 기준에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동으로 검수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런 대량의 텍스트를 요약을 시킬 때는 한 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인물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되게 파편적으로 요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컨텍스트가 길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요약되는 그런 예시들도 있습니다. 이마젠이라는 애는 뭐냐면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과 편집을 위한 초거대 모델이고요. 저희 AI 플랫폼인 버텍스 AI 상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높은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그 라이브 쇼핑 데모의 상황을 보여줄 때 요 이미지를 썼었는데 요 이미지가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마젠 3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여성이 구글 티셔츠를 입고 또 다른 구글 티셔츠를 손에 들고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팔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조명도 있고 프로페셔널한 카메라 장비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마젠은 한 번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4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서 4개를 동시에 만들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젠 3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생성,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커스텀, 내가 내 입에 맞게 바꾸는 거, 세 번째는 편집, 내가 원하는 것처럼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생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응답 속도랑 품질을 이제 목표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밸런스드, 프리미엄이라는 저희 3가지 버전이 있어요, 모델이. 그래서 패스트는 이름 말 그대로 빨리 만들 거고, 밸런스드는 이제 약간 적절히 조화된 거고, 프리미엄은 이제 굉장히 고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품질 목표랑 응답 속도에 맞춰서 내 모델을 골랐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1:1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 1:1 이미지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내가 앱에다가 배너 이미지로 넣고 싶어. 그러면 가로가 길어야 되고 또 세로로 길게 만들어서 넣고 싶어. 그럼 세로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이게 그냥 아무나 사람들이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게 돌아다니는 게 진짜 내가 만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워터마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성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렛이랑 아바타인데 두 번째 거 보시면 뭐냐면 제가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뼈대만 남기고 이 윤곽성과 뎁스만 남기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확 바꾸는 거, 기존 이미지를 바탕으로 바꾸는 것들이 가능하고 아바타 같은 경우 내 얼굴 이미지를 넣으면 수채화 2D, 3D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편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 마음에 안 드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부분만 자연스럽게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넣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넣거나 아니면은 사진이 일부 잘려가지고 일부분만 있을 때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상품의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이제 아까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거 되게 사진처럼 실사 이미지를 잘 만든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패스트 모델로 만든 거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밸런스드 모델로 만든 건데 패스트 모델은 요 이미지 만드는 4초 미만이 걸리고요. 밸런스드 모델은 10초 미만이 걸립니다. 아마 기존에 이제 미드전이나 달리3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데 4초, 10초가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명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만들라고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무드를 느끼고 싶어서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들어 봤는데 1대1, 9대16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비율에 맞춰서 비율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비율에 있는 것들이 1대1이 막 밑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공간도 다 활용해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synth ID라는 걸 만든 게 있는데 이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화이트 라벨링을 넣어가지고 이제 워터마크를 생성해서 이제 이 사진에 워터마크를 심고 이 사진을 저희 버텍스 AI 플랫폼에 올려서 검증을 하게 되면은 워터마크가 검증이 되었다, 감지가 되었다, 감지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넣고 입력 이미지 시그널은 이제 외곽선이고요. 근데 이 거실이 베이직색 소파로 됐을 때 어떨까라는 걸 입력하게 시키면 이제 그 베이직 소파로 바꿨을 때 이제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테리어나 약간 룩앤필 같은 거를 검토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 사진을 넣고 이 사진에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채화, 핸드 드로잉, 3D 캐릭터, 뭐 2D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약간 편집은 중요한데 이제 위에 2개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진에 넣거나 빼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없는 걸 만드는 건데 만드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페인팅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없던 오브젝트를 사진에 넣는 거고 리무브는 여기 보면 이제 요 호리병을 없애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다시 배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아웃페인팅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이렇게 삐뚤게 찍었다고 했었을 때 걔를 다시 수평을 맞추다 보면 이제 여기 끝에 부분이 약간 모자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이미지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요 물체를 찍고 요 상품을 찍고 배경을 내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좀 보시면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이제 편집을 해줄 때는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요 마스킹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흙 위에다 만들 거고 그린 그래스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웃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마스킹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를 확장해줘 입력해줄 필요 없이 그냥 몇 바이 몇 가로 세로 크기만 지정해주게 되면은 저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배경을 바꾸는 것도 이제 내가 어떤 상품인지 여기를 마스킹해줄 필요 없이 이마젠 스스로 이 상품의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고 그리고 나서 배경을 바꾸기 때문에 그냥 배경에 대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이 상품의 주변을 칠해줄 필요가 없고 배경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리얼한 게 막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도 되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마젠으로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보면요. 아까는 그 상품의 설명문을 쓰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상품에 어울리는 이미지의 배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약간 그런 컨셉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 상품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렸을 때 어떤 화면인지 아니면 이 상품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드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사진 작가들 고용하고 그 다음에 막 스튜디오 가가지고 촬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 넣고 배경 바꾸는 걸로도 어느 정도 룩앤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봤던 그 구글 굿즈의 이 텀블러에다가 상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헬스장, 체육관을 뜻하는 짐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헬스장 배경에 저 텀블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상품 설명 컨텐츠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짐이라고 했었을 때 저렇게 나왔고 뭐 해변이라고 하면 또 해변으로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다양한 프롬프트를 넣음으로써 이제 배경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선글라스의 배경을 해변이라고 입력하고 이제 배경을 생성해봐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거는 일부러 빨리 감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실제로 생성되는 시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막 1분, 2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짜잔 나와가지고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해변이라고 하게 되면은 선글라스 배경으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뭐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제 해변에 선글라스 느낌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파는 노트인데 요 노트가 오피스에 있는 책상 위에 놔뒀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업무용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약간 저런 식의 느낌을 준다라는 것들로 바꿔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에코백인데 에코백을 제가 언제 쓸 때 생각해 보니까 과일 가게 갈 때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라고 입력하고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과일 가게 닫은 날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나오고 약간 사람 손 같은 모양이 조금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마젠 2고 이마젠 3가 나왔거든요. 생성 편집이 이제 4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면 기깔난 모델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 뮤직 앱에서 플레이리스트 커버 이미지를 생성할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가수의 앨범이라고 하면 앨범 커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그냥 넣으면 되는데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음악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표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 또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막 레퍼런스 이미지 찾아가지고 막 집어넣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가을 방바닥에 떨어지는 낙엽잎 이렇게 하게 되면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가을 느낌을 주는 저런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저런 커버 이미지에 저런 이미지 그대로 넣게 되고 이 좋은 점이 뭐다? 저작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만들었던 게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서머 할리데이 바이브라든지 그다음에 가을, 그다음에 이제 귀여운 강아지를 활용하여 레이니 데이 약간 또 이런 것도 있고 가운데 이제 요새 운동할 때 음악 많이 들으니까 운동하는 것들을 맞춰서 저런 것들 넣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바로 써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보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라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버텍스 AI라는 스튜디오 저희 플랫폼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대로 그냥 바로 써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 모델 고를 수 있고 여기 텍스트 프롬프트 넣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자분들 아까 뒤에 막 콘솔 켜고 계시는 거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당연히 API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빠르고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측면에서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깃허브에 오픈 소스로 이런 다양한 예시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활용하시면 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